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능보호 살펴보겠습니다. 가능보호는 동작의 가능 혹은 불가능을 보충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가능보호는 중국어로 可能不语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서술어 뒤에 놓여서 동작이나 상황의 결과 혹은 방향으로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설명하게 됩니다. 실현 가능성 여부라고 그랬으니까 실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작으로 어떤 결과나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혹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보호의 첫 번째 특징은요. 대개 조동사 능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모두 가능보호로 바꿀 수는 없다입니다. 조동사 능은요. 가능과 허락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가능보호는 역시 가능의 의미 하나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보호로 사용이 된 문장은 대개 능으로 바꿔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능으로 쓰인 문장을 가능보호로 바꾸는 것은 불가합니다. 吃不完,不能吃完는 둘 다 먹을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써도 모두 다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不能吃完에는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금지, 즉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不能吃完을 吃不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进不去,不能进去 같은 경우에도요. 둘 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不能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금지의 의미를 역시나 가질 수 있습니다. 가능보호의 두 번째 특징은요. 가능의 어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능보호가 있는 문장에 능을 추가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10点以前我能回得来. 10시 전에는 내가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回得来 앞에 되돌아올 수 있다는데 능이라는 조동사를 썼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자문과 베이자문에서는 가능보호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我把作业做得完. 바자문을 썼고요. 做得完 썼습니다. 이 문장 틀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능을 사용해서 我能把作业做完이라고 사용해야 합니다. 答案被学生猜得出来. 답안이 학생에 의해서 추측되어져서 나왔다입니다. 猜得出来 가능보호를 사용을 했죠. 이 문장 틀렸습니다. 이 문장 역시 被자문을 사용이 됐기 때문에 능을 써서 문장을 만듭니다. 答案能被学生猜得出来. 답안은 학생에 의해서 추측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능보호의 기본 형태인데요. 서술어 뒤에 더 혹은 뿌를 사용을 하고 뒤에 가능보호를 붙여줍니다. 더는 가능을 나타내주고 뿌는 불가능을 나타내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죠. 여기 가능보호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배운 보호들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결과보호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방향보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보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용 표현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과보호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를 보면은요. 서술어 뒤에 결과보호가 놓이는데 이 결과보호 자리에 동사나 형용사가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결과보호의 형태를 가능보호에 그대로 대입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결과보호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형용사들은요. 好, 够, 干净, 清楚 등이 있고요. 동사로는요. 完, 懂, 惯, 动, 成, 到, 开 등이 있습니다. 방향보호의 형태는요. 서술어 뒤에 방향보호가 왔었는데요. 방향보호 자리에 단순 방향보호를 넣느냐 복합 방향보호를 넣느냐 해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 앞서 배웠던 방향보호의 형태를요. 그대로 가능보호의 자리에다가 넣으면 가능보호의 문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보호에서 자주 배웠던 단순 방향보호들은 한 글자짜리 이러한 단어들이 있고요. 복합 방향보호는 두 글자짜리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능보호에 자주 사용이 되는 형태가 있는데요. 了와 找입니다. 了와 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인데요. 了와 저로 사용이 되었을 때는요. 동사 뒤에 사용이 되어서 동태조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了와 找로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이때는 앞에 더나 뿌의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보호에 자주 쓰이는 사용 형태가 됩니다.
서술어의 자리에 吃먹다라는 동사를 넣어서 각각의 구조로서 나타내지는 의미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보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吃不够는 양이 부족해서 충분히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吃不完은요, 양이 많아서 다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吃不惯은 익숙하지 않거나 습관이 안 되어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吃不动은 입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었거나 이가 아프거나 음식이 딱딱하거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吃不到는요, 먹고자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방향보를 넣어보면은요, 吃不上은 吃不到와 같은 의미로서 먹고자 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는 등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吃不下는요, 뱃속에 수용 공간이 없거나 혹은 입맛이 없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吃不起는요,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상형 표현으로요, 吃不了 가장 흔하게 쓰이는데요. 양이 많아서 먹지 못하는 등의 의미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능보의 기본 형태를 보고 왔습니다. 예문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我看得懂他写的字. 나는 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쓴 글자를. 他写的字我看得懂. 목적어를 앞으로 당겼죠. 그가 쓴 글자를 나는 보고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 형태예요. 이 문장을 가지고 가능보의 긍정형, 부정형 의문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능보 문장의 긍정 형태는요, 더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어 뒤에 더를 써주고 가능보를 붙여주면 되고요. 부정형은요, 뿌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서술어 뒤에 뿌를 써주고 가능보를 써주면 됩니다. 의문문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 의문문인가 혹은 정반 의문문인가에 따라서 구조가 좀 달라집니다. 일반 의문문의 형태는요, 가능보의 구조 마지막에다가 마를 써주면 됩니다. 어기조사 마입니까? 라는 의미. 정반 의문문의 형태는요, 서술어 뒤에 더의 형태와 뿌의 형태를요, 붙여서 나열해주면 되는데요. 더는 가능의 형태가 되고 뿌는 불가능의 형태가 됩니다. 제시된 문장으로 문장의 구조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긍정형 他写的字我看得懂. 목적어를 좀 떼봤습니다. 그가 쓴 글자를 나는 보고 이해할 수 있다. 부정형은요, 他写的字我看不懂. 그가 쓴 글자를 나는 보고 이해할 수 없다. 看得懂, 看不懂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看得懂, 看不懂은요, 보고 이해할 수 있다, 보고 이해할 수 없다인데 看懂了와 没看懂이 있습니다. 看懂了는요, 결과보입니다. 결과보로서 보고 이해했다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미 일어났으니까는요, 부정을 하게 되면은요, 뿌를 안 쓰고 메이를 쓰면서 동사 앞에다가 써줍니다. 그래서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입니다. 메이를 썼을 때는요, 뒤에 러를 생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看得懂, 看不懂은 보고 이해할 수 있다, 보고 이해할 수 없다. 看懂了, 没看懂은 보고 이해했다, 보고 이해하지 못했다입니다. 다시 가능보의 구조로 돌아가서 일반 의문문의 형태 他写的字你看得懂吗? 그가 쓴 글자 너는 보고 이해할 수가 있니? 입니다. 그가 쓴 글자 너는 보고 이해할 수 없니? 하면 你看不懂吗? 라고 하면 됩니다. 정반 의문문의 형태는요. 他写的字你看得懂,看不懂입니다. 看得懂 가능형, 看不懂 불가능의 형태가 됩니다. 가능보호 자리에 또 자주 오게 되는 보호의 형태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게 결과보호라고 그랬습니다. 결과보호 형태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된다 그랬고요. 이러한 결과보호 부분이 가능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가능보호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자주 오게 되는 가능보호 자리에 동사나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똥, 움직이다, 쭈, 살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이 이 가능보호의 자리에 오는데요. 서술어의 자리에 자주 오는 동사들이 또 있겠죠. 빤부동, 옮겼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옮길 수 없다. 타이부동, 들었는데 움직일 수 없다 해서 들어 올릴 수 없다.
拿不动, 들 수 없다. 走不动, 걸을 수 없다. 跑不动, 뛸 수가 없다. 咬不动, 베을 수가 없다. 입으로 베어 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嚼不动, 씹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这张桌子我一个人搬不动. 이 테이블은 나는 혼자서 옮길 수가 없다. 这块肉太硬了,我咬不动. 이 고기 덩어리는 너무 딱딱해서 나는 베어서 물 수가 없다. 住와 자주 만나는 동사들을 보겠습니다. 记不住, 기억을 했는데 기억 속에 살도록 붙잡아 둘 수가 없다. 忍不住, 참을 수가 없다. 禁不住, 금지할 수가 없다. 压不住, 억누를 수 없다. 抓不住, 잡을 수가 없다. 靠不住, 기댈 수가 없다. 撑不住, 지탱할 수가 없다. 我忍不住流下了感动的泪水. 나는 참을 수가 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听来的传闻是靠不住的. 들어서 온 소문, 들려온 소문을 말합니다. 是靠不住的, 믿을 수가 없다인데요. 기대어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 없다니까 믿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靠不住.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耳闻是虚, 眼见为实. 중국인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요. 귀로 들은 것은 헛것이다.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이다 해요. 그래서 친연 칸지엔입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听来的传闻是靠不住도 하면 들려온 소문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靠不住. 관과 따오가 가능보의 자리에 또 자주 올 수 있는데요. 관은 습관이 되어서 익숙해지다. 따오는 도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관과 자주 매칭이 되는 동사들은요. 吃不惯, 먹었는데 습관이 안 된다. 穿不惯, 입는 것이 적응이 안 된다. 住不惯, 사는 것이 적응이 안 된다. 用不惯,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看不惯,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눈에 거슬리다. 听不惯,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귀에 거슬리다. 过不惯, 지내는 것이 적응이 안 된다. 익숙하지 않다입니다. 我到现在还是吃不惯香菜. 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香菜 먹는 것이 적응이 안 된다. 爷爷奶奶过不惯城里的生活.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过不惯, 습관이 안 되신다. 생활하는 것이, 도시에서의 생활이. 따오는요, 도착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목적 달성의 의미를 늘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는 동사들 보겠습니다. 做不到, 해낼 수 없다. 找不到, 찾아낼 수 없다. 想不到, 생각해내지 못하다. 拿不到, 손에 넣을 수가 없다. 查不到, 조사해낼 수가 없다. 买不到, 살 수가 없다. 看不到, 볼 수가 없다입니다. 成绩非常好,但总拿不到奖学金. 성적이 굉장히 좋지만 늘 항상 장학금을 손에 넣을 수가 없다. 世上没有做不到的,只有想不到的. 세상에는 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생각을 못 해낼 뿐입니다. 가능보호의 자리에 자주 가는 보호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방향보호가 있습니다. 방향보호의 형태는요, 이러한 형태가 되었는데 방향보호에 오는 단순 방향보호나 복합 방향보호가 가능보호 자리에 그대로 가서 사용이 되죠. 몇 가지 들어가는 방향보호의 형태 살펴보겠습니다. 상, 오르다, 샤, 내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샹이나 샤와 자주 만나게 되는 동사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상은요, 빵보상, 도와줄 수가 없다. 비보상, 비교할 수가 없다. 껌보상, 미치지 못한다. 능력이 안 돼서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깜보상, 따라잡을 수가 없다.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조이보상, 따라잡을 수가 없다. 담보상, 말할 수가 없다.联系不上, 연락할 수가 없다 등의 동사들과 만나게 됩니다. 我得早点出发,不然赶不上火车. 나는 조금 일찍 출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차 시간에 맞출 수가 없다. 他跑得太快了，我追不上他. 그는 뛰는 정도가 너무 빨라서 나는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下와 자주 만나는 동사가 있는데요. 装不下 담을 수가 없다. 放不下 놓을 수가 없다. 坐不下 앉을 수가 없다. 停不下 세울 수가 없다. 躺不下 누울 수가 없다. 吃不下 먹을 수가 없다. 挤不下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 등의 동사들입니다. 东西太多一个箱子装不下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개의 상자로는 담을 수가 없다예요. 여기 시아는요 내리다라는 의미인데요. 확장된 의미로 파생의 의미로 装不下 해가지고 담지만 수용이 안 된다라는 의미죠. 我吃得太饱再也吃不下了 나는 먹는 정도가 너무 배부를 정도로 먹게 되어서 再也什么什么了 더 이상 뭐뭐뭐 할 수 없게 되었다입니다. 여기도 吃不下라고 했는데요. 시아가 마찬가지 내리다라는 의미보다는요. 파생의 의미로 수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수용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가능보에 자주 오는 방향보 형태 가운데 하나가 지와 꾸어가 있습니다. 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꾸어는 넘어설 수가 없을 때 사용을 합니다. 지와 자주 만나는 동사들은요. 买不起 살 수가 없다. 交不起 지불할 수가 없다. 吃不起 먹을 수가 없다. 喝不起 마실 수가 없다. 住不起 살 수가 없다. 穿不起 입을 수가 없다. 养不起 기를 수가 없다 등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攒了半年工资还是买不起名牌包 반년 동안의 월급을 짠 모았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명품백을. 他考上大学但却交不起学费 그는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학비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지불할 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꾸어와 자주 만나는 동사들입니다. 比不过 비교가 안 된다. 赢不过 이길 수가 없다. 瞒不过 기만할 수가 없다. 骗不过 속일 수가 없다. 说不过 설득할 수가 없다. 打不过 이길 수가 없다. 信不过 신임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입니다. 什么事都瞒不过爸爸妈妈 무슨 일이라도 모두 다 아빠와 엄마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我们是老朋友难道你信不过我 우리는 오래된 친구인데 설마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니? 난다어는 설마라는 의미인데요. 뒤에 마가 잘 옵니다. 방금 지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될 경우에 사용된다라고 배웠는데요. 그런 의미 말고도 지가 자주 쓰이는 형태가 있는데요. 보어, 가능보어의 형태에서요. 보겠습니다. 看得起와 看不起는요. 존중하다와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你看不起别人别人也会看不起你 네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다른 사람 역시나 너를 멸시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여기 칸부치에는요. 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볼 수 없다라는 의미도 역시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电影票太贵了我看不起 영화 티켓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나는 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은요. 영화를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문장을 电影票太贵了我买不起라고 한다면요. 买不起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서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구매가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电影票가 되겠습니다. 티켓이 너무 비싸서 볼 수 없어요. 영화를. 티켓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영화 티켓을. 对得起와 对不起는요. 면목이 서다, 면목이 안 선다 라는 의미입니다. 无论做什么事情都要对得起自己 무슨 일을 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다 자신에게 면목이 서야 한다, 떳떳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无论什么什么都什么什么의 구조네요. 想得起와 想不起는요. 생각이 나다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真糟糕我怎么想都想不起来密码 정말로 큰일이 났다.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모두 다 생각해낼 수가 없다. 비밀번호를 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능보호의 자리에 오는 자주 쓰이는 형태가 있는데요. 리아오와 자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리아오의 형태와 자주 만나는 동사들은요. 왕不了 잊을 수가 없다. 受不了 견딜 수가 없다. 来不了 올 수가 없다. 去不了 갈 수가 없다. 活不了 살 수가 없다. 开不了 열 수가 없거나 혹은 켤 수가 없다. 免不了 면할 수가 없다. 我永远忘不了我的初恋 나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나의 첫사랑을. 我真想道歉但开不了口 나는 정말로 사과를 하고 싶다. 그렇지만 입을 열 수가 없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这种任务他们完成不了 이러한 종류의 임무는 그들이 완성을 할 수가 없다. 没有受不了的苦只有享不了的福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다만 있을 뿐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복이. 找와 자주 만나는 동사들을 보겠습니다. 找不着 찾을 수가 없다. 睡不着 잠잘 수가 없다. 用不着 쓸모가 없다. 猜不着 추측할 수가 없다. 管不着 관여할 수가 없다. 借不着 빌릴 수가 없다. 数不着 꼽을 수가 없다. 손에 꼽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找不着就别找了可以再买一个 찾을 수 없으면 그냥 찾지 말아라. 하나 더 다시 사면 되니까. 喝多了咖啡怎么也睡不着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어떻게 하더라도 역시나 잠을 잘 수가 없다. 我实在猜不着里面有什么东西 나는 그야말로 추측을 할 수가 없다.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를. 若你们真心相爱那谁也管不着 만약에 너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을 하면 若는 如果와 같죠. 만약에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렇다면 누구도 역시나 관여할 수가 없다. 자, 여기는요. 가능보호 형태에서 자주 보게 되는 관용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来得及, 来不及는요. 제 시간에 될 수 있다 혹은 제 시간에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我们现在出发时间来得及来不及 우리가 지금 출발한다면 시간이 될까 안 될까 늦을까 늦지 않을까 라는 의미입니다. 来不及来得及에요. 한 가지 더 표현이 있는데요. 뭐뭐뭐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뭐뭐뭐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我来不及想别的 나는 뭐뭐뭐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다른 것을 생각할 我们来不及等他 하면은 우리는 그를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合得来合不来 같은 경우에는요. 마음이 맞다 마음이 맞지 않다 라는 의미입니다. 他性格特别好跟谁都合得来 그는 성격이 특히나 좋아서 누구와도 다 잘 맞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差得多와 差不多는요. 차이가 많이 난다와 많이 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데 자주 보는 형태입니다. 差不多就行了这句话是很多人的口头禅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바로 곧 괜찮다니까 그럭저럭 비슷하면 되었다 이만하면 괜찮겠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差不多先生이라는 중국의 이야기도 있죠. 이 말은 입니다.口头禅은요 입버릇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입버릇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가능보호의 형태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